개인적으로는 좀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게 마음이 편한데 조금 아쉬운 감이 있네요. 네, 감사합니다. 소통원입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여쭤볼 게 있는데요. 제가 네. 이륜차를 운행하고 있는데 이게 예. 보니까 지정차로제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보니까 이게 차선 중에서 오른쪽 차선만 탈 수 있는 뭐 그런 내용이던데, 이게 주행하다 예. 보면은 좌회전 하려면 1차선에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근데 그런 상황도 법대로 해석하면 불법이 되는 건가요? 그거 여쭤보려고 아니죠. 전화드렸습니다. 당연히 자율주행할 때 1차로 가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네네. 그거에 대해서는 불법이라고 하죠. 이게 그 기준 같은 게 있나요? 단속의 기준 같은 거? 그러니까 뭐 단속의 기준이요? 네, 그러니까 뭐 어떤 얘기냐면 지정차로제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네네. 차량이 들어갈 수 없는 차선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까지 계속 진행을 해야 얼마 정도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뭐 그런 정확한 규정은 없어요. 시간적인. 오케이. 근데 이제 1차로, 그러니까 2차로, 이게 보통 왼쪽 차로, 오른쪽 차로로 구분을 하는데, 네. 이제 오른쪽 차로로만 가야 되는 차량이 이제 왼쪽 차로로 진행을 하는 경우에, 네네. 이제 오른쪽 차로에 또 차가 없는데 계속 왼쪽 차로로만 진행을 하게 된다면 단속할 가능성은 있죠. 그러면 하나 더 여쭤보면 그 시외로 나가면 좀 큰 도로들 있잖아요. 네, 그런 데서 보면은 이제 추월을 하려면 1차선에 또 잠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추월할 때나 이런 건 당연히 상관없죠. 그런 건 상관없고요. 당연히 추월할 때는 왼쪽 네네. 차로로 추월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면은 오른쪽 차선으로 충분히 갈 수 있는데 계속 1차로로만 가면은 그게 그렇죠. 좀 문제가 된다는 그렇죠. 말씀이세요? 진행 방향에 네네. 그러니까 오른쪽 차로로만 다녀야 되는 차량이 지정차 되어 있는 차량이 네네. 이제 오른쪽 차로에 이제 저속 주행 차량이라든지 추월이 아닌 경우나 1차로로 계속 추월을 한 이후에도 계속 이제 오른쪽 차로에 차가 없는데도 계속 왼쪽 차로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단속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죠. 예, 일단 알겠습니다. 조금 네. 애매한 감이 있네요. 네, 이게 정확한 네. 몇 킬로를 가야 된다 이런 기준은 없어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그 눈치껏 네. 잘 가야 되겠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개인적으로는 좀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게 마음이 편한데 조금 아쉬운 감이 있네요. 다른 데 다시 걸어볼게요. 책임을 다하는 국민의 경찰 조희근 대표입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여쭤볼 게 있는데요. 네. 제가 이륜차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보니까 뭐 지정차로제라는 게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그게 뭐 가운데 차선 포함해서 바깥쪽으로만 다닐 수 있는 뭐 그런 거던데, 이제 뭐 좌회전이나 뭐 유턴 같은 거 하려면은 1차선에 갈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근데 이제 어느 시점부터 이게 좀 뭐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든지. 법에 뭐 50m, 100m 이렇게 정해진 건 아니고. 네네. 그냥 떼돼서 가시면 돼요. 그걸 매번 다 단속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 이렇게 2차선 충분히 갈 수 있을 만한 상황인데 굳이 1차로 가면은 문제가 되는 판단을 거고. 해서 가시면 되는 거예요. 설령 그렇게 해서 만약 교통경찰이 만약에 단속을 하더라도 네네. 그 상황을 말씀하면 거의 그 지정차로는 단속을 하질 않습니다. 만약에 그 선생님 말씀이 사실이라면. 그래요? 근데 저희가 보통 이제 지정차로 단속을 하게 되면 덤프트럭이나 버스 이런 차들을 단속을 하는데 네네. 보통 2km 이상 막 1km, 2km, 3km 이렇게 쭉 진행되는 차들을 단속합니다. 네네. 2, 300m, 400m, 500m 이렇게 실제로는 그게 상당히 짧잖아요. 만약 운전해서 보면. 그렇죠. 네. 네, 그거를 다 쫓아다니면서 단속하고 뭐 보일 때마다 그러진 않습니다. 네. 한 3km 이렇게 4km 쭉 차로 안 지키고 가는 차들을 단속을 하는 거예요. 네, 이해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아까 이제 다시 알아보고 나서 전화 주시겠다고 한 지역, 거기 전화만 좀 기다려보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하시는 말씀들을 정리를 해보면, 이게 위법 사유가 있기는 있다. 하지만 쫓아다니면서 막 첨예하게 단속하진 않는다. 그 도로 상황과 그때의 어떤 교통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고 이제
운전자가 1차선으로 들어갈 만한 사유가 충분히 있었다 이렇게 인정만 되면은 그거 가지고 따로 문제 삼지는 않는다 뭐 이 정도 뉘앙스로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이거는 바꿔 말하면은 잡으려면 얼마든지 잡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사실 좀 이런 게 좀 저는 물론 제 성격이 좀 독특한 걸 수도 있는데 이런 게 있으면 딱 명확한 룰을 만들어 놓고 디테일하게 해놓고 거기에 저촉이 될 때 이제 잡아도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느낌은 아닌 게 살짝 저는 좀 아쉽네요. 사실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 그 법을 제일 좀 어기게 되는, 그러니까 법대로 하기가 정말 어려운 게 도로 운전 상황일 거예요. 뭐 도로 제한 속도가 되게 낮게 설정이 돼 있더라도 다른 차들이 다 쌩쌩 달리면 나 혼자서만 느리게 달리면 오히려 위험하잖아요. 뭐 그런 현실적인 문제도 그렇고 뭐 차선 문제도 그렇고 저도 뭐 가급적이면 지키려고는 하는데 저라고 완전하게 지키는 것도 물론 아닙니다. 그럴 수 없을 때도 있고 알고도 뭐 안 지킬 때도 있고, 단지 저는 이제 이게 굉장히 좀 불합리하게 가해져 있는 그 제한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지정차로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헌법소원이 들어갔고 거기서 합헌이라고 일단은 결론이 나온 걸로 알고는 있는데, 옛날에는 뭐 100대 0으로 바이커들의 목소리가 다 이렇게 무시당했다면은 지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 바이커의 목소리에 좀 찬성해 주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최근에 그런 내용을 어디서 봤어요. 제가 지금 통화를 하면서 알고 싶었던 거는 일단 이런 게 있기는 있는데 이게 어느 식으로 단속이 되는 건지, 그래서 뭘 조심해야 되고 뭘 주의해야 되는 건지 이거를 좀 확실한 기준을 좀 알고 싶었던 건데, 그냥 유도리 있게 상황을 봐가면서 2차로로 뻔히 가도 되는데 1차로로 계속 쭉 가지만 않으면 된다 뭐 이 정도로만 머리에 담고 그냥 너무 신경 쓰지 않는 게 일단은 정신건강에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말도 안 되는 규제죠. 옛날에 이제 바이크들이 차의 성능보다 현저하게 떨어져서 실제로 같은 차선에 다니면 위험할 때 생긴 건데 그게 지금까지 적용되고 있다는 건 너무 넌센스죠. 이게 참 현실을 못 따라오는 그 사례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어쨌든 궁금해서 전화를 여기저기 드려봤는데 뭐 마침 장날이라고 통화가 안 된 곳도 있었고 설명을 따로 다시 해주겠다고 하시고 일단은 넘기신 데도 있기는 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들었을 때 이런 분위기구나 정도는 파악이 된 것 같아서 그 정도 전달 드리면서 영상 일단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추후에 뭐 이렇게 확 이거를 뒤집을 만한 다른 어떤 소식이라든지 그런 정보라든지를 알게 되면 그때 다시 다뤄볼게요. 네, 좀 영 뒷맛이 좀 찝찝하지만 일단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